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괴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괴물이 떠오르십니까? 도깨비, 흰여우, 괴물 이런 이야기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강철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익숙한 괴물보다 조선왕조실록에 정작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괴물이 따로 있습니다.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큰 소리를 내면서 서서위를 향해 달려왔으므로 모두 놀라 고함을 질렀다.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에 나와 있지만 그 정확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고 정체는 불분명한 미스테리한 괴물, 물괴. 지금부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물괴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527년 6월 17일자 기록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취라치 방에서 나와 서명문으로 향해 달아났습니다. 군사들이 또한 그것을 보았는데 충찬위청 모퉁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서서위를 향하여 달려왔으므로 모두들 놀라 고함을 질렀다. 취라치 방에는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 한 명이 아닌 여럿이 한밤중에 짐승같이 생긴 것이 튀어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이것이 튀어나온 취라치의 방에서 성전, 그러니까 비린내와 노린내가 났다. 그러니까 얼핏 뭔가 잘못 봤다. 이게 뭐야 하면서 웅성웅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취라치라는 말은 소라를 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병사를 말합니다. 소라를 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옛날에 이 트럼펫 이런 게 없을 때는 소라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뿌 하는 이제 나팔 소리 같은 게 나거든요. 그거 담당 병사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 항상 밤에도 궁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돼가지고 야 너무 무서워 라면서 일어나는 순간 뭔가가 막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의 악몽 속에 있던 그 괴물이 현실로 변해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짐승의 덩치가 실록에는 제법 크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망아지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이 놀라서 고함을 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느낌을 주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뭐 이상한 거 보고 군사들이 놀랬나 보지, 군기가 좀 빠졌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제가 조선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나흘 후에 비화되게 됩니다.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가 궁전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서 피해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일 권례에서 밤에 연달아 꿈에 가위 눌리는 요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자전히 들으시고 깊이 불안해하신다. 상전이 이어하신다면 정성이 또한 어려울 것이므로 나도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가 안정된 뒤에 환화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사람이 가위에 눌리는 이런 이상한 일이 연달아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취라치라는 그 사람 말고도 가위 눌린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로 느껴져가지고 임금님의 어머니도 이 궁전에서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렇다 치고 연약한 너의 아들, 내 손주는 어떡하냐. 잠깐이라도 좀 피해 있자. 이런 의견을 정현왕후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신하들이 그러십시오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했겠습니까? 사극에서도 항상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를 했어요. 사실 신하들 입장도 근거가 있어요. 괜히 어떤 실체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멀쩡하게 잘 세우는 궁궐을 버리고 딴 데로 뭐 피신을 간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다. 그렇지만은 중종이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따라서 경복궁을 떠나서 창덕궁으로 결국 옮기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가위에 눌려서 주변에 소동이 벌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장례원 앞에서 어떤 사람이 꿈에 가위에 눌렸는데 동료가 불러 깨울 적에 깨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동함에 따라 장안이 일시 소동했다고 합니다.
궁중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장례원이 어디냐? 주로 노비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었는데, 특히 조선시대 초기에는 노비의 숫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원이라는 관청에서 일반인들이 오는 수많은 소송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내 노비니, 내 노비를 누가 훔쳐갔니, 저 사람이 사실은 노비인데 노비 아닌 척하니, 뭐 이런 온갖 소송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괴물 이야기와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여기를 단초로 해가지고 서울 시내 일반인들 사이에 소문들이 막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죠. 홍문관에서는 궁중에서 생긴 요괴스러운 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임금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중종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고 26일에 중종과 정현왕후 등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이 가위 눌려서 악몽을 꾼 것, 정체불명의 이상한 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목격된 것, 그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점점 그 소문과 꿈 이야기가 현실로 퍼져나가면서 그 악몽이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여겨졌는지 이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군령을 철저히 해가지고 요괴로운 일을 보더라도 떠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임금님이 명령도 내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일에 대해서 뭐 소문 낸 사람, 비명 지는 사람, 나도 괴물 본 것 같아 이런 거 한 사람들 다 군사들한테 막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니까 이것도 이 사건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종이 나중에는 오히려 적당한 수준에 좀 그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지시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혼란이 길게 그리고 또 심하게 이어졌습니다. 물괴 때문에 한나라의 임금이 궁전을 떠난다. 이거는 그래도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황을 보면 그럴만도 하다 싶은 것이 1527년 음력 6월에는 궁중 물괴 사건뿐만 아니라 조선을 공포에 떨게 한 이상한 사건들이 유독 비일비재했습니다. 중종 22년 6월 1일 밤에 우박이 내렸다. 6월 2일 근래의 재변은 전고에 없던 일로 한여름에 우박이 내리는데 8도가 모두 그러하며 근일 서울에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6월 14일 강원도 원주 등 5곳에 지진이 발생했다. 소리가 우레 같았고 집이 흔들렸다. 한 번 일어나도 놀랄 일인데 기이한 일들이 여러 번 발생하니까 나라 전체가 흉흉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런 와중에 궁궐 안에 물괴가 등장하니까 또의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궁궐에 물괴가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이 정도로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 뭐 꿈꾼 거 같고 그래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에도 물괴가 등장을 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놀란 것 아닐까. 16년 전인 1511년 중종 6년에 처음으로 이 물괴와 비슷한 것이 등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초로 기록된 물괴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종묘의 담장 밖에서 화재로 민가 67채가 탄 그 다음날 밤에 개 같은 형태의 짐승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전복이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전날 밤에 묘원 소나무가 불타고 이날 밤 짐승의 궤변이 있었으니 며칠 동안 재변이 자주 보임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심전은 궁전 일대의 조상들을 기리는 사랑인데 짐승은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서쪽 담을 넘어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게 뭐 종묘 근처에서 뭐 이상한 짐승 한 마리 뛰어다니네 이렇게 넘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종묘라는 이 신성한 곳에 소나무가 불에 탄 것도 굉장히 불길한 조짐인데 정체불명의 짐승이 나타나서 뛰어다닌다? 이거는 정말 불길한 징조다. 이런 논평이 덧붙여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의 이 소동이 이미 그때부터 음침하고 무서운 느낌을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등장만으로 나라 전체를 술렁이게 한 물괴,
잠시 모습을 감추었던 물괴가 다시 나타난 것은 3년 뒤에 1530년이었습니다. 대낮에 이상한 것이 나타나자 정현왕후는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겼는데요. 정현왕후를 두려움에 떨게 한 백주에 나타난 괴물,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일까요? 대비전이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대비가 거처하는 침전에는 대낮에 괴물이 창벽을 마구 두드리는가 하면 교사한 물건으로 희롱하기도 했다. 상이 곁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에는 못하는 짓이 없이 마구 난타했으므로 이어한 것이다. 정확한 겉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벌건 대낮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나타나가지고 임금님의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건물의 창과 벽을 막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요사스러운 물건으로 임금님의 어머니를 희롱하기도 했다라고 칠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록이 앞서서 물괴에 대한 이야기처럼 뭐 누가 꿈꾸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의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짤막하게 그냥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를 아마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어머니가 직접 신하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금님의 어머니가 이런 괴물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록하는 사람이 꿈꾸고 헛소리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임금님 내지는 임금님의 어머니가 뭔가 공포에 질려서 이상한 것이 돌아다닌다, 나를 뭔가 괴물 같은 것이 희롱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 이 정현왕후, 중종 임금의 어머니께서 불과 한 달 뒤에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당시로서는 기이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괴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년 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물괴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습과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물괴가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1532년 음력 5월 21일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궁전을 수비하고 있는 부대인 금군이 밤에 깜짝 놀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래어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아까 그 임금님이나 임금님 어머니 쪽에서 나온 거하고는 톤이 좀 다르죠, 그죠? 말처럼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날뛴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누가 망령된 말을 했다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전에서 임금님을 수비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는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금군이 놀라서 소리치고 소동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괴물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큰 공포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님이 조선의 중심이자 상징인 경복궁을 떠나버리게 만든 물괴,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중종 임금 시기에 이렇게나 자주 물괴가 등장했던 것일까요? 물괴의 실체와 물괴가 등장했던 이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